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 자체를 굉장히 혈액을 맑게 만드는 이쁜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콜레스테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녹일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근육통이 생겨나고 또 잇몸이 무너지고 이런 부작용 사례도 이제 생겨나고 이러니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오메가3 이제 이런 것들이 혈관의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몸 안의 염증도 없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고지혈증이 늘어나는 이유 역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서구화된 식단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적으로 서구화된 식단이라고 얘기한다면 미국의 가장 많은 병이 바로 심장질환이고 콜레스테롤이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식생활이 우리가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당연히 그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운동 문제죠. 근육의 문제도 있고 조금 어려운 접근이기는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물질이 자꾸 몸속에 들어온다든가 대사에 장애가 생겨서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청소는 지금 할 수가 없어. 나는 계속 이거 싸우기만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동맥경화를 만들고 심장질환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는 그렇게 전쟁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면역세포 자체가 기운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독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청소할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고지혈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복합적 요인들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면 얼른 약부터 드시잖아요.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가 부정적인 거라는 인식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 세포막과 호르몬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걸 약부터 드시게 되면은 호르몬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정말 중요한 비타민 D라는 것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세포막이 망가지면서 콜레스테롤 약 하나 갖고도 막 근육통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조금은 늦춰주셨으면 좋겠고 콜레스테롤을 지방을 먹어서 생긴다? 이것으로 따져서 그냥 지방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이라는 곳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콜레스테롤도 올 수 있고 간이 망가지면 결국 당뇨도 올 수 있고 혈압도 올 수 있고 결국 간을 다시 회복시켜야겠구나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콜레스테롤 약만 드신다면 간이 고쳐지나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나 그냥 떨어뜨려 보겠다고 콜레스테롤 약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아 내가 어떠어떠한 요인 때문에 지금 현재 내 간의 현주소가 이만큼 지금 망가져 있고 나쁘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 쌓아둘 공간이 없구나 라고만 인식을 하시고 간을 여유를 갖게 하고 능력을 좀 다시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 자체를 굉장히 혈액을 맑게 만드는 이쁜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콜레스테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녹일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근육통이 생겨나고 또 잇몸이 무너지고 이런 부작용 사례도 이제 생겨나고 이러니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혈액을 깨끗하게도 만들어야 되고요. 혈관의 내벽, 그 다음에 혈관의 탄력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혈관 내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중요 요인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혈액을 정화하고 내벽을 정상화시키고 하나의 노력해야 될 키워드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혈액을 정화하는 재료로 콩나물, 숙주나물, 미나리, 연근 이거의 공통점들은 전부 혈액을 정화할 줄 알고 해독을 할 줄 아는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미나리를 골라내고요.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주로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무를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식이유황 성분이라든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 주는데 관여를 합니다. 콜라겐 합성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콜라겐이 들어가야 되죠. 잘 알고 있는 북어. 그래서 북어, 무의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파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미나리 넣고 표고버섯 넣고 그 다음에 해조류 해서 미끈미끈한 점액질을 잘 바를 수 있게 다시마를 울거낸 이제 이런 형태로 음식을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혈관 건강 면역수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고 그냥 드셔도 되는데 조금 더 잘 드시려 그러면은 들깨가루 같은 거를 타서 드셔도 되고 또는 호두 같은 견과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먹어
먹어가면서 이거를 드시게 되면 견과류 속에는 아주 양질의 좋은 기름이 있잖아요. 오메가3. 이제 이런 것들이 혈관의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드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혈관 건강 면역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업그레이드한 레시피가 또 있잖아요. 막 바나나 내림 주스라고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 장애 이런 분들을 많이 치유했던 사례가 있는 레시피인데요. 맛있어야지 계속 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만드는 방법은 이제 혈액을 맑게 해주는 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콩은 좀 불려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여기에 미나리 소금물에 살짝 먼저 데쳐놨다가 삶아서 준비해 놓은 콩과 바나나를 한 30-40분 삶게 되면 콩이 흐물어지거든요. 그때 데쳐놓은 미나리를 같이 갈아주시면 너무 좋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생감자즙입니다. 모든 레시피에 생으로 먹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감자는 비타민C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생일 때만 감자에서 비타민C 얻어내는 게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생감자를 갈아서 그 즙만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갈은 채로 그냥 얹어서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간장과 식초를 추가해서 드시면 효과가 2배 이렇게 나게 돼서 하루에 1잔 또는 2잔 드시게 되면은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치매라든지 불면증, 우울증 그런 분들도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탈모. 역상하는 기운이 되면은 여기가 뜨거워지고 머리 부분에 가장 열이 많이 맺히면서 머리가 그냥 빠져요. 모근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감자즙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시원하게 식혀주니까 탈모 환자분들도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원해지는데 아래쪽은 또 따뜻해져요. 그런 효능이 또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안면홍조 이런 데도 도움이 좋죠. 굉장히 정증이 다양하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많은 적응증 중에. 그래서 바나나 내림 주스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큰 솥에다 미역국을 끓여놓고 한 보름만 먹어보고 첫날 아무런 처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독도 하면서 혈액을 맑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염증도 없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미역국이에요. 출산하고 나서 미역국을 드시는 이유가 자궁 내막에 손상된 점막, 그다음에 염증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위를 소독해주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순환도 도와주고, 이게 미역 하나가 전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미역을 참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이게 꼭 여성분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염증이 많아서 문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미역국을 참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문득 지금 이걸 얘기해야겠다라고 떠오른 게 5가지 채소와 과일로 끓이는데요. 사과, 바나나, 단호박, 양배추, 토마토. 매우 대중적인 재료인데요.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1:1 정도 푹 삶아서 한 30-40분 정도 끓인 다음에 물은 적절히 넣으시고요. 갈아서 드시기 전에 간장과 식초만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매우 훌륭하고요. 음식 치유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거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마늘 수프 이런 거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가지 채소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우리 몸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영양소도 공급을 해주면서 해독 항산화 시스템에도 가장 효율적인 레시피라고 한번 믿어보시고요. 열흘 정도 드셔보시면 몸에 굉장히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음식 치유 이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가 뭐냐면 긍정이 커져야 부정이 사라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긍정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만은 제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